안녕하세요. 유기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논문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코어 운동이 배드민턴 선수의 민첩성, 밸런스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내용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특정 매체들을 보면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배드민턴 선수들을 제외하고 많은 운동 종목의 선수들이 코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코어 운동이 필요하냐면 부상 방지나 혹은 신체의 밸런스 향상을 위해서. 이 신체의 밸런스라는 것은 균형 잡는 능력이 아니고 근육의 불균형을 조금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코어 운동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어 운동의 그런 중요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코어 운동을 하면 민첩성도 좋아지고 뭐 점프력도 좋아지고 근력도 좋아지고 뭐 달리기도 빨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코어 운동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찾던 중에 이런 연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연구는 모든 연구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연구도 단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논문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논문은 일단 6주 동안 주 2회의 운동을 선수들한테 시킨 거고,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유소년 선수들입니다. 즉 어린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코어 운동 프로그램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쭉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쭉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면 이 운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혹은 운동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동작들입니다. 유명한 동작들이고, 굳이 이 동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요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동작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거창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 연구에서 사용이 된 거고, 그렇게 특별한 방식의 코어 운동은 없었고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대중적인 코어 운동을 주 2회 6주 동안 사용을 해서 유소년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룹은 이렇게 운동을 시킨 트레이닝 그룹이 있고, 그리고 코어 운동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배드민턴 훈련만 시킨 통제 그룹, 우리 컨트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통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을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코어 운동을 해서 밸런스 능력과 민첩성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밸런스 능력과 민첩성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건데, 밸런스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스타 엑서큐션 밸런스 테스트라 그래서 보통 우리 정적인 밸런스 능력이 있고 동적인 밸런스 능력이 있는데, 동적인 밸런스 능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are 보면 allowed, after which your patient can rest for 5 minutes. 이런 식으로 8방향의 별 모양 표시의 줄이 있고요. 이 줄을 한 번씩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For the actual test, the patient has 3 official test moments.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찍고 돌아오는 겁니다. After 네. 이런 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테스트만의 방법으로 점수를 내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타 엑스큐션 밸런스 테스트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서 정확한 측정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리노이 어질리티 테스트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 commonly used in all sports that require a change in direction, 3.3 이런 식으로 꽃갈콘을 세워놓고요. meters apart. By 그리고 weaving up through the center cones and 달리는 겁니다. meters and back to the cone at the center. 직선 Continue 달리고 through the 지그재그 course by weaving 달리고 up through the center cones and then back down 돌아와서 retracing your 다시 path. 지그재그 Once you 달리고 get back to the center cone, you run to the 직선 far line on the right 달려서 of the center cones, turn and finish up 찍고 straight through the starting line. 돌아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일리노이 어질리티 테스트인데 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몇 초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이 민첩성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봤는데 코어의 지구력 테스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A, B, C, D의 자세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 코어의 지구력 테스트를 또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코어 지구력과 그리고 일리노이 민첩성 테스트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하고 B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실 지금 이 연구의 통계 방식은 두 집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 이원 별량 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종속 t-테스트와 독립 t-테스트만 이용했기 때문에 통계 방법 자체가 정확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전 프리테스트, 우리 사전 검사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즉 코어 운동을 해서 무언가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요 AFT, BET, SBT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다 이 코어의 지구력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보면 컨트롤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을 보면 A가 다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이 코어 운동을 6주 동안 한 그룹들은 A가 다 붙어 있죠. 네. 이 사후 검사에서 A가 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코어 운동을 해서 다 코어의 지구력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질리티 테스트를 보면요, 트레이닝 그룹입니다. 보면 코어 운동을 한 그룹도 A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그룹도 A가 붙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6주 동안 코어 운동을 한 그룹도 어질리티, 민첩성이 좋아졌고 6주 동안 코어 운동 안 하고 배드민턴만 친 그룹도 민첩성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코어 운동이 민첩성 증가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그룹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좋아진 게 코어 운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다음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 SEBT, 이 밸런스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밸런스 능력을 봤을 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요건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이 전체가 다 일단 밸런스 테스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가 다 붙어 있죠. 트레이닝 그룹은 A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을 했더니 6주 동안 코어 운동을 했더니 이 동적인 밸런스 능력이 다 좋아졌다라는 건데 역시나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역시나 운동을 안 한 컨트롤 그룹도 통제 그룹도 다 밸런스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즉 아까 민첩성과 동일하게 코어 운동을 하나 안 하나 밸런스 능력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겁니다. 바로 컨트롤 그룹과 이 트레이닝 그룹과 컨트롤 그룹 간의 차이가 존재하면 B라는 이런 표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사전 검사 당시, 즉 운동을 아무것도 시키기 전의 결과를 보면 이미 트레이닝 그룹이 컨트롤 그룹보다 결과가 좋아요. 그죠? 얘도 보세요. 사전 검사 결과 보면 트레이닝 그룹이 훨씬 좋고요, 벌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그룹이 이미 운동 시작 전부터 밸런스 능력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후 검사 때도 트레이닝 그룹이 밸런스가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주간의 코어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가 좋아진 게 아니고 이미 트레이닝 그룹이 밸런스 능력이 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방법이 좀 잘못돼서 해석에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다. 이 B가 붙어 있으니까 코어 운동했더니 밸런스가 좋아졌네 라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볼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파고들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사전 세팅부터 잘못됐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반복 이원 별량 분석이라는 통계법을 썼었어야 되는데 이 통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논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 코어 운동은 유소년 배드민턴 선수의 민첩성,
밸런스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건 코어의 지구력 향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코어 운동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원하는 목적으로 딱딱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첩성이나 밸런스 능력이 좋아지려면 코어 운동은 물론 부상 방지 측면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훈련들, 그리고 밸런스를 실제로 잡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시되 코어 운동을 하면 뭐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코어 운동은 그냥 코어 운동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